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두 번째 후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활동과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인데, 기업이라는 데는 이제 돈만 벌고 자기네 이익과 목적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업 이미지상 필요한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와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가 있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서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기업이 부동산 자산관리 접목시켜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집값 변동률 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값 변동률 전국, 수도권, 지방. 그러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전국에 집값 변동률 차이가 있었죠. 수도권, 지방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높아 있으니까 전국과 지방권을 비교했을 때 전국과 지방권이 더 높게, 시간이 흐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됐는지 CPI라고 지수를 나타내는데, 2011년은 4.0, 2012년은 2.2, 2013년에는 1.3, 2014년에는 1.3, 15년에는 0.7, 16년에는 1.0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집가 변동률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M&A와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이 있는데, 뭐 M&A는 이제 주로 기업 합병, 잘 되는 기업을 인수해서 뭐 크게 자기네 기업에 흡수해서 기업을 합병시키려는 의도도 있지만,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팔려는 또 기업 사냥꾼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는 합병, 주식 취득, 영업 양도, 사업 확장, 경영 자원 확보, 사업 시너지 확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M&A와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가 되겠죠. 투자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주가 주식을 보면은 세아홀딩스, 다우기술, 신세계, 대림산업, 영풍이 있죠. 영풍. 그래서 이런 순으로 투자 부동산 비중이 높은 주다. 기업이 어디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인데 기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사업 승계, 자산 승계와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 있고요. 기업 승계 전 매출 변동. 승계 전은 하고 승계 후 현재 매출액과 수출 비중을 한번 보겠죠. 기업 승계를 했던 사례는 148건인데 승계 전 3년 평균은 138, 3년 승계 후 3년은 148 높아졌죠. 현재는 20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계 전과 승계 후의 수출 비중도 높아졌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승계 전후의 어떤 매출과 수출 비중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기업 세제와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 기업 세제라는 거는 기업 세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세금 전략. 다섯 번째는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체제 구축. 조직 체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가 있고, 조직 체제에 이제 또 검토를 했지만 또 하는 게 조심하고 안전하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는 이제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 정리하고요. 인재 양성,
아웃소싱 전략이 무엇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전문가들이. 그렇다 보니까 인재 양성을 해줄 필요가 있고,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에 맡겼을 때 비용이나 효율성이 더 높다면은 아웃소싱 업체에 맡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정보의 정비가 있어요. 정비를 해주는 거다. 검토, 재검토, 정비. 그리고 자산관리 평가. 기업의 자산을 평가를 해주고 얼마가 남았느냐. 우리가 연말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작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냥 자연적인 수순이다 볼 수가 있겠죠. 뭐 가외적으로 결산 말고 수시로 1년에 뭐 한두 번씩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험관리 체제도 위험관리도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본다는 거죠. 위험이 최대한 낮게끔 구축해 본다. IT의 활용. IT 요즘은 뭐 AI다, 컴퓨터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다 보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IT 활용이 뭐 뗄 수 없는 분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 또 분석을 하게 되겠죠. 분석이 왜 필요하느냐? 계속 가져갈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 가치, 비교를 해서 부동산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분석, 비교. 그러면 내부 가치와 외부 가치를 한번 볼게요. 내부 가치는 사업 전략상 중요한 부동산이고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외부 가치는 개발 잠재력이나 개발 투자에 관한 거. 앞으로의 잠재력이 어떤 건가. 보면은 이제 내부 가치는 기존 시설의 계속 사용이다. 그죠? 잉여 면적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 통폐합이 필요하고, 개발 가능한 경우는 고도의 복잡하다. 외부 가치, 개발 투자 가능. 이렇게 보는 거죠. 외부 가치와 내부 가치를 한번 비교, 관리 분석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와 임차 성질을 비교하는데, 소유자는 이제 기업이 되니까 임차인에 대한 성질이 어떤가. 그러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소유 형태 선택을 해볼 수 있고, 재무제표와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 총 자산 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투자 자본 이익률은 어떤지, 순 자산 배율은 어떤지, 이렇게 재무제표와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에서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설비 비용 분석에 의한 평가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설비 비용이 얼마이고, 지출할 때 차지하는 설비 비용이 얼마인가. 각 지표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공간 가치와 설비 비용, 기업 부동산의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 기업 사례의 특징을 보면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 프록터 앤드 갬블, 트랙패커드, 핀란드의 노키아는 좀 망했죠. 핸드폰 만드는 기업인데, 뭐 삼성,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업체에서 이제 사건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노키아가 굉장히 잘 만들고 튼튼하고 명성이 좋았는데 현재는 기업이 없어졌다. 그럼 이 공통점들을 보면 잘 되고 있을 때 공통점이죠. 노키아라는 데가 존재했을 때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 부동산에 대한 일원화 정보 관리를 하게 됐고요. 외부 파트너를 효과적으로 이용 관리를 잘했겠죠. 선진 워크플레이스, 워크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이용했다 볼 수가 있겠죠. 선진 워크플레이스, 워크 스타일. 그럼 워크플레이스의 운영 체제를 한번 보면 처음에는 그 미국의 IBM사 워크플레이스 구상이라는 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 구상에 따라 만들어진 운영 체제인데 여기 이제 컴퓨터 회사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커널을 핵으로 하고 뭐 OS2나 윈도우, 도스 이런 운영 체제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나온 얘기죠, 사실은. 워크플레이스라는 게. 그래서 어떤 곳에 접목을 하느냐, 그렇게 되죠. 특히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한 워크플레이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업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재택근무인데 이게 이제 워크플레이스의 어떤 체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분야의 유의사항을 보면은 기업 부동산은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경영 자원이다. 그러면 그 경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정보를 일어나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자회사를 설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아웃소싱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 이행이 될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만들어져야 선행돼야 된다. 인재를 길러야 되겠죠. 인재를 기르고 매뉴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무 범위가 어디이고 역할이 어디인 거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그냥 여기 해 저기 해 뭐 어떤 책임감 없이 하는 건 안 되겠죠. 시사점과 전망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면은 과거에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 투기에서 부동산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다. 그 본질적인 가치도 결국은 시세 차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가치가 높아져. 그럼 처음에 샀던 금액과 현재 보유하거나 팔려고 했었을 때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있다는 거죠. 예, 그 시간차.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이 다양하고요. 그 동시에 부동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언가를 강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재무나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되고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매각도 있고요. 총무 부분은 임대차나 수선이죠, 수선. 재산 관리 부분은 기업에서 매각과 관련된 담당 업무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총무는 임대차나 수선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부동산은 뭐 그렇게 개인 부동산과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차이보다는 법인이냐 개인이냐 관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조직적이고 최유의 이용을 원하는 거죠. 근데 모든 부동산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기업적인 측면에서. 예, 그래서 오늘은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전편과 후편 수업을 여러분들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최소한의 어, 내용, 수업 위주, 그 내용 위주로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유용하다, 뭐 그렇지 않다를 떠나서 수업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수업 내용만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실에서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더 많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